안녕하십니까. 강영환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한의사라는 직업의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년 한국 직업정보보고서에서 발표는 얼마 전에 됐지만 조사는 19년에 했던 거죠. 8개 문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사는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 순위 3위에 랭크했는데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대한민국의 총 570개 직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한 8개 문항은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 3문항, 고용 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 조건, 전반적인 직무 만족, 그리고 급여 만족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1위가 치과 의사, 2위가 비뇨기과 의사, 그리고 3위가 한의사인 거죠. 사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의 직업 지표 보고서라는 비슷한 연구에서는 한의사가 직업 만족도 1위를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한의사는 직업 만족도가 높은 걸까요? 평균 소득에서 한의사는 그렇게 상위권은 아닙니다. 1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초임 급여 수준을 따지면 더 낮아져서 25위입니다. 사회적 평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부분 위주로 한의사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는 한의사로서 만족하는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의사는 구직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취업률 상위 학과 중에서도 한의학과는 치의학과에 이어서 2위에 위치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취업률인데요. 여기서 취업률에는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이 포함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남성 같은 경우 군문제도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으로 차출되기 때문에 임상 진료를 하면서 군 생활을 대체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의계 자체도 현재 다소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 많을 정도로 구직하는 원장님들에게 비교적 수월한 구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페이도 과거에 비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의사는 의사나 치과 의사에 비해서 병원 개원을 위한 대출 비용이 비교적 적습니다. 혹시 영화 해빙 보셨나요? 조진웅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내과 의사로 병원을 개원했다가 빚을 안고 폐업하는 바람에 시골 병원에서 내시경을 주로 하는 페이닥터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메디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영화의 내용 말고도 영화를 보면서 그 의사분의 상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개원 초기에는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려서 폐업을 했을 때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개원 시에 드는 금액이 의과, 치과에 비해서 한의과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적고 리스크도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폐업을 했을 때도 복구하는 시간이 조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의사는 군문제를 공중보건의로 대체 근무할 수 있다. 이 점이 아마 의치한 남자 의료인들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전문의의 비율이 다소 낮고 한방재활의학이나 침구과 같은 군의관으로 차출되는 선호과를 제외하고는 공중보건의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군의관 분들은 어쨌든 생활을 군 부대 안에서 해야 되니까 비교적 선호도가 좀 낮겠죠. 요즘은 군복무 기간이 조금씩 단축되어서 현역과 공중보건의 군의관의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퇴근 후와 주말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운동, 공부 다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은퇴 시기가 늦다. 한의사는 의치한 중에서 은퇴 시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늦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100세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대 수명이 100세에 가깝게 점점 늘어날수록 은퇴 시기가 중요해집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비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수입은 연금에 의존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향후에는 은퇴를 얼마나 늦게 할 수 있느냐가 더더욱 직업의 중요한 평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사 원장님 중에서 학문적으로 유명하시거나 논문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환자 많이 보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십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지만 예를 들면 예약제로 오전부터 하루에 10명만 한약 상담하고 처방하고 마치면 바로 퇴근하시는 그런 연세 있으신 원장님도 계십니다. 다섯 번째, 의료사고가 적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어느 의료인이나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일 텐데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의료 분쟁 중에서 상담 누적 건수는 28만 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수술이나 비가역적인 치료를 하는 종합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이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이 이 중에서 한의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의료시술은 침치료입니다. 그게 전체 의료행위의 1%밖에 안 됩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수 비중을 따졌을 때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요.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한의과의 특성과 비교적 침습적이지 않은 시술을 위주로 하는 이유 때문에 비율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의사가 직업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오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진료를 하면서 호전되는 모습이나 환자분들께서 감사를 표현해 주실 때 보람을 느끼는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직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럴 때 한의사로서 직업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의대를 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었어요. 시중에 있는 책 몇 권 잘 맞지 않는 내용을 읽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쉽게 이런 내용을 전할 수 있어서 한의사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